여러분, 바이킹 하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뿔 달린 투구에 도끼를 든 거친 약탈자일 거예요. 그쵸? 근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그 고정관념을 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바이킹의 진짜 모습을요, 아주 다른 세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던 바이킹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바로 그 뿔 달린 투구요. 사실 이 이미지부터가 잘못됐지만 아무튼 바이킹이라는 하나의 이름표 아래에는요. 사실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세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전부 똑같은 약탈자로 퉁쳐서 보는 건 뭐랄까 사자, 호랑이, 표범을 그냥 다 큰 고양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더 재밌게 하려고 제가 아주 특별한 비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세 집단을 개성 넘치는 세 형제에 빗대어 보는 거죠. 야심만만한 맏형 덴마크, 자유로운 영혼의 둘째 노르웨이, 그리고 지혜로운 막내 스웨덴. 이 가족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다 보면 바이킹의 진짜 모습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럼 첫째 형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덴마크입니다. 이들은 바이킹 세계의 야심차고 아주 체계적이고 또 가장 성공한 맏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덴마크인들은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그냥 뭐 해안가 마을이나 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역사의 판도를 바꾸려고 했던 진짜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지도에 아주 거대한 발자국을 남겼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들의 야망이 그대로 보이지 않나요? 영국 땅의 거의 절반을 뚝 떼어서 데인로라는 자기들 세상을 만들고요. 프랑스는 하도 시달리다 못해 제발 좀 그만해 하면서 오늘날의 노르망디 땅을 통째로 떼어줬을 정도예요. 심지어 크누트 대왕 같은 인물이 나타났을 때에는 잉글랜드 전체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제국을 건설한 맏형? 딱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눈부신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뿌리내린 유럽의 심장부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다는 건 결국 그들의 문화가 희석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토르의 망치는 어느새 십자가의 자리를 내줬고 그들의 오랜 신앙과 문화는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가족의 둘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맏형이 이렇게 모범생처럼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면 이 둘째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집안의 문제아라고 할까요? 질서나 제국 같은 건 딱 질색이었던 거칠고 자유로운 영혼의 탐험가, 바로 노르웨이인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형제가 얼마나 달랐는지 딱 보이죠? 덴마크가 잘 조직된 대규모 군대로 도시를 점령할 때 노르웨이 사람들은 작은 배 몇 척으로 그냥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어요. 그들이 집을 떠난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에 굶주려 있었거든요. 바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랄 미발왕이라는 아주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노르웨이를 하나로 꽉 묶어버리니까 나는 너 같은 왕 밑에서 못 살아 했던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자유를 차려서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탐험은 생존이었고 동시에 자유를 향한 탈출이었던 셈입니다. 이 노르웨이 사람들의 자부심과 깡다구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볼데르 해전인데요. 당시 노르웨이의 올라프 왕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덴마크 함대를 보고는 코웃음을 칩니다. 저 숲염소들 좀 봐. 쟤들은 배 위에서 싸워본 적도 없는 풋내기들이야. 하면서 덴마크인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옆에 있던 스웨덴 함대를 보면서는 더 가관이에요. 싸우기보다는 제사나 지내는 나약한 놈들이라면서 아예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신만만하던 올라프 왕의 표정이 싹 굳어집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연합군 사이에 섞여있던 또 다른 깃발을 본 거예요. 바로 노르웨이의 깃발이었죠. 그 순간 올라프 왕은 직감합니다. 아, 이건 힘든 싸움이 되겠구나. 왜냐고요? 진짜 무서운 적은 덴마크도 스웨덴도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과 똑같은 뼛속까지 자유로운 전사들, 바로 노르웨이인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개성 강한 형제들의 마지막 멤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다른 두 형제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지혜롭고 영적인 중간 형제, 바로 스웨덴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사실 바이킹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이 스칸디나비아의 짱은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킹 시대가 딱 되자
이들은 갑자기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교역과 종교, 즉 문화의 길이었죠. 스웨덴이 왜 전통의 수호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유럽 전역에서 피 튀기게 싸우고 정복할 때 스웨덴은 조용히 자신들의 뿌리를 지켜냈습니다. 만약에 스웨덴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토르, 오딘, 북유럽 신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정말 아찔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피 튀기게 싸우면서 역사를 머물었을 때 스웨덴은 조용히 펜을 들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덕분에 바이킹 시대의 정신적인 유산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각자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온 세 형제. 이제 이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아서 그들이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맏형 덴마크는 제국 건설자로서 정치적인 제국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남겼고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둘째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나 그린랜드 같은 새로운 국가를 개척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막내 스웨덴은 그들의 정신, 즉 문화적 지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결국 바이킹이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는 제국 건설자, 자유로운 탐험가, 그리고 전통의 수호자라는 세 가지의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바이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그림이 그려주시죠?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국을 세운 맏형, 자유를 찾아 나선 둘째, 그리고 전통을 지켜낸 막내, 이 세 바이킹 형제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큰 울림을 준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바이킹의 세계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